자, 5번 봅시다. 금융시장 상품 틀린 거. 1번. 단기는 유동성이 높고, 아니죠. 가격권도폭이 크면 안 되죠. 예금, 은행 예금이 변동성 작죠. 1번. 이게 반복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뭐 어렵지 않잖아요. 반복하고 계속 똑같은 말이 반복적으로 출제되니까 말은 어려울 수 있으나 시험은 쉽죠. 그러면은 2번 볼게요. 기업 어음. 이거는 뒤에 나오는데 일단 그냥 보고 넘어가요. 뒤에 나와요. 3번 단기금융은 자금. 골드. 금. 자금, 골드 시장이고 맞아요. 장기는 자본이라 그래요. 본은 채권을 영어로 하면 본드라고 하거든요. 제임스 본드 그 본드. 그러니까 본드. 채권이 영어로 본드예요. 뭐 정크 본드. 정크푸드, 정크본드라고 정크본드라는 것도 있는데 쓰레기 채권을 정크본드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 어찌됐건 본이야 본. 장기는 자본시장이라고 부르는 게 맞아요. 4번 신용도가 낮은 기업도 채권 발행할 수 맞아요. 대우그룹도 채권을 발행할 수 있어요. 근데 대우가 지금 뭐 명목적으로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우가 들으면 기분 나빠질 수 있으니까 리먼 브라더스라고 할게요. 리먼 브라더스는 뭐예요? 은행 예금 기업이었어요. 은행 미국의 대형 은행 기업이었다가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 한 방에 날아가서 부도가 났죠. 그러니까 리만 브라더스처럼 신용도가 낮은 기업도 채권 마련할 수 있어요. 정크본드라고 얘기해요. 쓰레기 채권. 정답 맞아요. 맞는 말이고 정답 1번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해하면 쉬워요. 오히려 어렵다 어렵다 하지 말고 쉽다 얘기를 해야겠어. 쉽다 얘기하면 쉬워요. 쉽죠 지금까지. 하나도 어려운 거 없었어요. 너무 쉬운데 너무 어렵다고 괜히 겁을 먹었나? 6번 보시면 넘어가세요. 뒤에 나와요. 강론으로 나오는데 7번에 장기 단기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옆에 보시면은 뭐 단기는 범위 봐봐요. 범위 뭐 콜, 기업, 뭐 CP, CD, 뭐 환매부 채권 뭐 이게 단기고 옆에 보시면 장기는 채권, 주식시장, 뭐 자산유동화 채권 이렇게 자산유동화 뭐 이렇게 나오는데 7번 보시면은 정답이 통화안정증권이에요. 그래서 자 단기 쭉쭉 외울 생각하지 마시고 장기를 외울 건데 이게 맞아. 채식주의자. 장은 채식주의자 이렇게 외우세요. 장. 뭐 장씨, 뭐 장그래, 장백기. 미생에 나오는 장백기하고 강한달하고 임시완 씨가 맡았던 게 장그래하고 장백기였죠. 그 두 사람이 채식주의자였다. 채식주의자. 그래서 장기 상품은 채식주의자이다. 장기 상품 채식주의자. 채식주의자 이렇게 된 거예요. 채는 채권이고 채권, 주식, 그리고 자산유동화 증권 이 세 가지를 두고 장기 상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채식주의자. 그래서 7번 문제 딱 봤을 때 채식주의자 찾는 거예요. 금융채 맞고 주식 맞고 4번 자산유동화 맞아. 채식주의자 맞잖아요. 그러면은 바로 정답 3번 너무 쉽잖아요. 괜찮죠? 괜찮아. 왜? 장기 금융 상품은 채식주의자래. 그러니까 이 주식하는 사람들을 채식주의자라고 부르는 거야. 왜?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은 채식주의자래. 여러분 그 스티브 잡스가 채식주의자였대요. 채식주의자. 왜냐면 이 그러니까 스마트폰 스티브 잡스만 뭐예요? 아이폰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연구, 개발, 발명 이 발명에 이 창작에 워낙 몰두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천재들은
만찬을 아예 안 하는 거. 그러니까 결혼했는데 식사도 제대로 안 하고 만찬을 안 했대요. 그냥 스티브 잡스가 먹었던 거는 온리 견과류. 스티브 잡스가 췌장암으로 사망할 때 처음에는 좀 살도 있다가 살이 점점 빠지다가 마지막에는 거의 정말 몰골이 말이 아니었는데 췌장암 말기 진납하고 바로 사망했잖아요. 근데 채식주의자였대요. 왜냐면은 밥에 눈이 안 들어와요. 그냥 그 자기는 그 창작에 몰두를 하게 되면은. 그래서 천재들이 단명한다, 뭐 천재가 뭐 일찍 죽는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채식주의자. 그리고 또 저는 이 채식주의자가 저도 좀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저도 제가 생선보 시간에 얘기했는데 제가 동물복지에 관심이 많다고 했잖아요. 실제로 그렇고. 그래서 동물 못 먹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아마 그 영향이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간디의 말을 제가 간디 말을 인용을 해서 강의를 했었는데 그 나라의 수준을, 그 나라의 국민의 수준을 알려면 그 사람들이 동물에게 어떻게 대우를 하는가를 보면은 그 사람들의 수준을 알 수 있다. 그 나라의 수준을 알 수 있다라고 그런 말을 했잖아요. 간디가.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 구제역 돼지들을 구제역 파동 때 돼지가 집단적으로 뭐 집단 감염병에 걸렸어. 그래서 돼지들을 살처분을 했잖아요. 왜냐? 한 집단에 구제역이 발생을 했어. 그러면 거기 있는 지역 몽땅을, 왜냐면 옆에 있는 다른 지역까지 감염돼서 전파되면 안 되니까 다른 지역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구제역 돼지들은 전부 살처분을 했어요. 살처분이 뭐냐? 땅에 그냥 땅에 산채로 묻어버렸잖아요. 돼지들을. 그때 그 SBS였나 그 르포 프로그램에서 달렸던 그 취재를 하면서 돼지들을 산채로 산채로 살려고 하는 그 현장을 취재하면서 간디의 말을 인용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는 뭐 급식 학교 뭐 군대 급식 나올 때는 거리낌 없이 잘 먹다가 그 이후로는 잘 못 먹겠더라고요. 뭐 그렇게 육식을 그렇게 즐겨하는 편이 아니었어요. 근데 주변에서는 엄청 안 좋게 보죠. 왜? 건강 생각해야 된다. 건강에 안 좋다. 육식을 해야 된다. 근데 저는 도저히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별로 먹고 싶지 않고 야채는 반찬 야채 먹으면 되는데 뭐 굳이 뭐 고기 반찬 필요한가 이런 주였다가, 근데 부모님들은 전혀 안 그렇죠.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를 극복을 하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여러분 그 애니메이션 중에 신비한 바다의 나디아라는 이게 있어요. 나디아. 안노 히데아키 감독이라고 하면은 혹시 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안노 히데아키가 에반게리온이라는 걸 만들었거든요. 에반게리온 감독이에요. 에반게리온. 이 에반게리온이라는 작품 만들기 이전에 신비한 바다의 나디아라고 하는 이 작품이 있었어요.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MBC에 방영을 했었거든요. 나디아라는 거를 제작을 하고, 에반게리온 이건 히트를 못했어요 많이. 근데 이게 명작이에요 진짜. 근데 대중성은 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대중성은 에반게리온은 정말 빅히트를 했어요. 전 세계적으로. 근데 상업적으로는 에반게리온이 더 성공을 한 건 맞는데, 제가 이 두 작품을 병렬시켜서 봤을 때, 여러분 만약에 에반게리온을 아직 못 봤다 그러면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예스24 들어가서 블루레이 플레이어 중에 미라지 엔터테인먼트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에반게리온 CD가 있거든요. 블루레이 디스크가. 그거를 구입하셔서 플레이어랑 함께 보시면 되는데, 그걸 보기 전에 나디아 이걸 보면 더 좋아요. 왜? 같은 감독이에요. 나디아가 에반게리온의 프리퀄 요양의 성격이 있어요. 이 나디아가 뭐냐면은 뭐 에반게리온 말이 필요 없는 거고, 나디아 같은 경우는 장이라고 하는 남자 주인공이 있고 나디아라고 하는 여자 주인공 이름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 나디아라는 여주인공이 채식주의자예요. 채식주의자. 고기를 안 먹고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막 사슴고기가 됐든 뭐 돼지고기가 됐든 막 잡아 돼지들 사슴을 막 잡아. 그러면은 막 반발을 하는 거예요. 뭐 물고기 이런 것도 살아있는 걸 어떻게 먹냐 막 난리를 쳐요. 근데 안도이드 학기도 마찬가지로 스티브 잡스처럼 채식주의자였던 거예요. 뭐 했나? 아, 고기를 안 먹어요. 이 사람도 엄청나게 창작에 몰두를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이 애니메이션 감독이. 근데 자기의 성격을 투영을 해서 나디아라는 캐릭터가 채식주의자로 나오는데 이 논쟁이 붙어요. 장이라고 하는 남자 주인공이라고 있다 그랬잖아요. 이 장이라는 남자 주인공과 나디아라고 하는 여자 주인공 히로인이에요. 근데 이 장과 나디아의 논쟁이 있는데 뭐였냐면은 무인도 편이 있어요. 무인도 편에서 어떤 스토리가 있냐면 장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여주인공이 고기를 너무 안 먹고 완전 뭐 거의 거식증이야. 뭐 풀만 먹는데 아무래도 건강이 너무 염려되니까 막 강제로 막 고기를 뭐 몰래 숨겨서 막 요리를 해주기도 하고 어떻게 해서든 설득을 하고 싶은 거예요. 채식주의자의 이 마음을 돌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 아니 생선이든 뭐 먹어야 될 거 아니야. 살려면. 근데 나디아는 끝내 거부를 해요. 거부. 절대 이 여주인공도 만만치가 않아요. 절대 자기네 생각을 굽히질 않아요. 그래서 자기는 절대 고기는 안 먹겠다 이거예요. 근데 방법이 없어. 해결 방법이 없어. 그래서 이 대사 중에 장이 바닷가에 나가서 고기들을 잡아와요. 근데 장 말고도 그 말이라고 하는 여자애가 나와요. 말이라고 하는 여자애가 장하고 같이 물고기들을 잡아와요. 저녁을 먹으려고. 근데 나디아가 살아있는 걸 왜 또 잡아왔냐. 물고기들이 바다에 잘 살게 놔둬야지. 또 살아있는 것들 잡아와서 먹으려고 하냐고 또 화를 내요. 그런데 이 말이라고 하는 여자애가 있잖아요. 꼬마 여자애예요. 근데 이 여자애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은 괜찮아. 고기들도 다 이해해 줄 거야. 저는 이 대사가 정말 이거는 정말 머리를 정말 제가 그 말 듣고 머리를 때렸다니까요. 머리 한 대 맞았어. 그 말을 듣고. 아니 생선 또 잡았냐? 괜찮아. 고기들도 다 이해해 줄 거야. 이거는 정말 전율. 그러니까 제가 거기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이 말을 듣고 돼지들도 뭐 소고기도 마찬가지지만 돼지고기도 마찬가지지만 물론 그거를 그러면은 동물의 왕국에서 사자가 뭐 육식한다 그래서 막 물소 뜯어먹고 막 본다 그 사람들이 뭐 비난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뭐 고기가 됐든 닭고기가 됐든 뭐 돼지고기가 됐든 물론 살아있는 것들 잡아 먹었지만 걔네들도 이해를 해줄 거다. 저는 거기서 다시 돌아섰어요. 다시 고기를 먹기 시작했어요. 그래 닭들이 이해를 해줄 거다라고 마음을 돌리게 된 거죠. 이 대사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이 대사 정말 천재의 이 생각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만약에 저는 이 대사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모든 일에 다 적용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뭐 그럴 거 아니에요. 뭐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고 뭐 부모 자식 관계도 마찬가지고 내가 자식한테 아무리 잘해주고 싶어도 한계라는 게 있어. 그러면은 내가 배우자한테 잘해주고 싶어도 아무리 생각해도 좀 부족하다고 자책을 할 수도 있잖아. 자기가 애를 좀 더 좋은 학원에 보내줄 거 그랬나? 애한테 좀 더 투자를 많이 해줄 거 그랬나? 하지만 반대로 그래 자녀도 부모님을 이해해 줄 거야. 내 배우자가 나의 허물을 나의 부족함을 다 이해해 줄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번 바꿔보세요. 상대방이 날 이해해 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번 바꿔보세요. 진짜 이거는 저는 정말 좀 쇼크였어. 쇼크.
이거는. 이 나디아라는 작품이 그렇고, 에반게리온은 제가 둘 다 봤을 때, 작품 흥행면에서는 에반게리온이 당연히 점수가 높지만 작품성만큼은 저는 나디아가 훨씬 높다고 생각을 해요. 나디아가 정말 제 심장을 관통하는 대사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정말 이 천재들의 창작은 대단한 것 같아요. 뭐 채식주의자 얘기가 나오길래 저는 뭐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극단적으로 안 먹는 것도 안 좋은 것 같아요. 너무 극단적인 건 다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당히 뭐 저도 뭐 고기를 물론 뭐 많이 즐겨 먹자 이런 건 아닌데 뭐 아예 안 먹는 것도 문제고 너무 많이 먹어도 또 뭐 문제고 그냥 적당한 게 제일 좋지 않나 생각해요. 그래서 정답은 장기금융은 채식주의자다. 장이 채식주의자다. 그렇고 8번 7번하고 8번이 똑같은 문제예요. 뭐냐? 7번 정답이 통화안정증권이잖아요. 그러니까 단기금융시장에서 거래되는 게 통화안정증권인데 8번 보세요. 8번도 1번 통화안정증권은 통화량을 조절하기 위해 이게 맞아요. 1번이 정의의 정의. 2번 단기금융은 거래가 많다 그랬어요. 그리고 유동성이 높다 맞고 만기가 짧다도 맞고 다 맞는 말. 3번 채식주의자가 나왔잖아요. 채식주의자는 뭐예요? 장기잖아요. 장시. 그래서 3번이 틀리죠. 7번 8번 같은 문제라는 게 딱 여기서 나오는 거죠. 왜냐 뭐 외울 게 똑같았잖아요. 핀트가 딱 물어보는 게 똑같잖아요. 지금 7번 8번이 서로 문장만 다르지 정답은 똑같아요. 4번 1년 미만 맞아요. 단기. 그러면 1번은 뭐냐? 통화안정증권은 뭘까요? 통화량을 조절한다. 이게 뭔 말일까요? 통화량 조절은 물가랑 굉장히 연관 있는 단어인데 통화량 조절한다는 게 뭐냐? 물가를 잡는다는 거예요. 물가. 여러분 한국은행이라고 하는 한국은행이 뭐예요? 머니 프린팅이잖아요. 돈 찍잖아요. 돈 찍는 거. 한국은행. 여러분 동전 보면은 거기 지폐도 마찬가지지만 보면 뭐라고 써있어요? 한국은행 발행이라고 써있잖아요. 한국은행이 뭐야? 그러니까 돈을 찍는 게 뭐냐면은 통화량을 조절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물가를 조절한다는 건데 이게 뭔 말이냐? 한국은행이라고 하는 이 기관 있잖아요. 한국은행의 목표, 그러니까 사훈이라고 하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국은행 거기에 플래카드, 그러니까 한국은행에 가면은 그렇게 써 있대요. 우리들의 목표는 물가 안정이다. 그러니까 한국은행의 이념 자체가 그렇게 해서 시작하는 거예요. 물가 안정. 뭐냐? 이거는 통화안정증권은 옆에 뒤에서 나오는데 통화안정증권이 뒤에 보시면은 한국은행이 뭐 유동성을 흡수해서 뭐 나와요. 유통시장에 거래됨. 이렇게 뭐냐면은 예전에 여러분 고대 로마 네로 황제라는 황제가 있었는데 이거 일화가 되게 유명해서 다 아실 거예요. 네로 황제가 뭐였냐면은 나라가 백성들이 돈이 없고 나라가 그러니까 빵 가격이 너무 네로 시장에 네로가 자기 욕심을 배를 채우고자 그러니까 백성들이랑도 마찬가지고 귀족들한테 마찬가지고 수탈을 많이 했대요. 수탈 거기 귀족들이 가진 거 뺏고 뭐 서민들이 가진 거 뺏고 막 이런 식으로 폭군이었대요. 네로 황제라는 그 로마의 황제예요. 근데 뺐다 다 없어. 이제 다 없대. 사람들이 가진 게 너무 없대. 그래서 사람들이 가진 게 없다. 뭐 더 이상 낼 세금이 없다더라. 뭐 이렇게 하니까 네로 황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뭐 나라에서 돈이 없다고? 돈 찍으면 되지. 뭐해? 공장에서 돈 찍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물가 상승이냐 물가 상승. 그 네로 황제 화폐 개혁인데 돈을 찍으라고 그랬어. 물가 상승. 뭐였냐? 원래는 금, 은이 있었거든요. 화폐가 그 로마 시절에. 근데 이 금, 은은
순금이고 순은이었어요. 그러니까 순금의 가치를 보존을 하면서 이거를 금을 주고받은 거예요. 은화도 마찬가지고 이 은화의 가치만큼의, 그러니까 은의 순수한 가치만큼을 보존시키면서 거래를 주고받았어요. 근데 여기다가 금과 은에 불순물을 섞었어요. 불순물을 섞여서 쉽게 말해 금을 막 가짜금 뭐 가짜은 해갖고 마구 돈을 발행한 거예요. 아니 사람들이 돈이 없다 그러니까 그래 돈 찍어 이게 된 거예요. 돈 찍어, 돈 더 찍으면 되겠네. 나라에 돈이 없어? 나라에 돈이 없으면 돈 더 찍어. 어떻게 됐어요? 아니 나라에 벌어들이는 농작물이나 자기네들이 생산해내는 재화 양은 한정적이는데 통화량만 막 엄청 늘어났어. 그거 어떻게 됐어요? 그냥 물가 폭등이에요. 물가 폭등. 빵이 100원 주고 거래하는 빵이야. 빵 한 조각에. 근데 빵을 생산하는 건 그대로인데 돈만 많아졌어. 돈만 10배 많아졌어. 어떻게 돼요? 빵에 공 하나 더 붙어요. 그게 끝이에요. 끝. 아니, 나라에 빵이 없으면 빵을 더 만들 생각을 해야지. 돈만 더 찍어.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로마가 뭐 크게 멸망했다느니 뭐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것 때문에 뭐 그렇게 나오는데 뭐 하이퍼 인플레이션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은 이게 이 네로 황제랑 이 멍청함을 비꼬는 이 예시를 들어주는 일화였는데 웃긴 게 요즘에는 똑같이 이런 일이 있었어요. 뭐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멍청한 짓이라는 거는 진짜 중고등학생들도 아는 짓이에요. 돈 찍으면 물가 오른다. 너무 당연하게 배우는 걸, 경제 개념을. 여러분 코로나 때 어떻게 했냐면은 여러분 코비드 19 2019년이에요. 2019년에 발견해서 2020, 2021 코로나 때 이걸 했어요. 이걸 머니 프린팅을 했어요. 머니 프린팅. 뭐 헬리콥터 머리에 뿌려다니까요. 조 바이든 그러니까 도널드 트럼프였다가 한참 지난 중에 조 바이든 정부로 바뀌면서 바이든 정부에서 머리 프린팅 헬리콥터 머리는 막 뿌렸어요. 뭐 경제가 마비됐어. 뭐 어떻게 할까? 경제가 사람들이 밖에 못 나오고 뭐 경제 활동 못 하고 뭐에 어떻게 했어요? 돈 뿌려서 돈 없어? 그러면은 공장을 못 돌려. 공장 직원들한테 막 돈 주고 야 장사를 못해. 그러면은 뭐 식당 뭐 서비스 카페 돈을 막 주는, 그냥 달러 생각 없이 돈을 막 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를 막 굉장히 오래 장시간 엄청나게 뿌렸어요 돈을. 근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저도 이제 경제학과를 나왔는데 제가 경제를 배울 때는 돈 찍으면 물가 폭등이다. 저는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 이 코로나 때 돈을 막 생각 없이 막 찍었어요. 미국에서. 어떻게 아무리 똑똑한 현명인들 많을 텐데 무슨 저렇게 생각 없이 돈을 찍을까? 우리나라는 똑같았어요. 우리나라도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로 돈 막 뿌렸어요. 돈 엄청 뿌렸어요. 막 어떻게 됐어요? 휘발유가 폭등. 물가 폭등했어요. 지금 네로 황제에 있던 진짜 이 짓이 또 있었다니까요. 네로 황제 시절이나 있었던 이 일화가 그대로 재현됐어요. 역사는 반복된다는 어떻게 됐냐면은 코로나가 2021, 2022 잠잠히 넣었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사람들이 뭐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제했어요. 미국에서 마스크 다 벗어라. 어떻게 됐냐? 사람들이 경제 활동을 딱 시작했는데 돈을 막 뿌렸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막 휘발유 값이 올랐어요. 휘발유 값이 미국에서 휘발유 값이 막 무섭게 폭등을 하는 거예요. 휘발유가 왜? 그때 더 이상 막 안 쓰던 휘발유를 이제 막 사는 거야. 그러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돈이 많아. 근데 휘발유를 사겠다라고 하는 수요가 많아. 그러니까 막 휘발유 가격을 막 천정부지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조롱이 있었냐면은 이 휘발유가 오늘 다르고 내일 가격이 다르고 내일 하루 지날 때마다 계속 가격이 올라가. 그러니까 휘발유 주유기 뭐 1리터당 가격을 이렇게 표시하거든요. 뭐 1리터당 뭐 $10다 이렇게 하면은 다 날리면 뭐 $11
뭐 12달러, 13달러 막 이렇게 계속 올리거든요. 근데 옆에 조 바이든이 화도하는 이 어퍼컷 하고 있는 사진을 붙이면서 I did that, I did that. 내가 해냈다. 내가 했다. 바이든이 해냈다 하면서 딱 이렇게 조롱하는 밈이 막 확산이 되는 거예요. 막 내가 미국인인데 미국인들이 네티즌들이 주유소 갔더니 막 기름값이 엄청 오르더라. 그러면서 조 바이든 욕을 엄청나게 조 바이든 욕을 엄청나게 먹었죠. 이 휘발유 가격을 올리면서.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선거에서 졌어요. 트럼프하고 조 바이든이 붙었어. 이 코로나가 있던 이때 붙었다가 연임제 4년 이후에 투표를 하잖아요. 원래는 현직인 바이든 대 돌연자인 공화당에서 후보를 정해야 되는데 공화당에서 트럼프가 뽑혔어요. 트럼프가 자기 후보로 한 번 더 넣은 거예요. 트럼프하고 붙었는데 여기서는 조 바이든이 도저히 여론조사에서 게임이 안 되니까 해리스 부통령으로 바꿨죠. 그렇지만 해리스 역시 졌어요. 왜? 이거. 물가 폭등. 이렇게 물가가 폭등이 되면서 그에 대한 경제를 망쳤다라고 하는 책임을 지면서 졌죠. 민주당이. 그래서 이 엄청나게 이게 실책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물가를 폭등시켰으니까 정권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상황에서 물가를 이렇게 올라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가를 잡아야겠죠. 어떻게 잡아요? 금리를 올려요. 금리를. 기준금리라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라고 하는 금리를 발표하잖아요. 금리는 뭐냐? 금리. 예금이자예요. 예금이자. 여러분 마을금고나 은행 진행을 지나다니다 보시면은 예금금리 몇 퍼센트입니다 이렇게 써놓잖아요. 뭐라고 써있어요? 뭐 3%, 아니면 뭐 4% 이렇게 플래카드를 걸어놔요. 마을금고 막 이렇게 해갖고 플래카드 걸어놔서 정기예금이 얼마짜리다 이렇게 해주는 게 기준금리예요. 근데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기준금리를 발표를 하는데 기준금리는 변동이에요. 기준금리는 옛날에 뭐 90년대 우리 한국에서 막 IMF 이전에는 뭐 금리가 뭐 20% 10% 막 이랬대요. 그런데 일본에서 마이너스 금리라고 불리는 한창 호황기였다가 일본에서 부동산 버블 붕괴됐잖아요. 버블 쇼크. 일본에서 경제가 갑자기 잃어버린 10년을 꼬꾸라지면서 마이너스 금리가 됐다고 하잖아요. 그게 금리예요. 그래서 금리가 왜 그렇게 됐냐면은 이 휘발유가 가격이 막 올라가잖아.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통화량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중에 풀려있는 통화량이 많으면은 사람들이 돈이 많잖아? 이 머니 프린팅을 했어. 그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 많아. 그러면은 서로 사겠다. 근데 돈이 많아. 그러니까 집을 여러 개 많으니까 물가가 올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통화량을 예금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으로 갖다 넣게끔. 은행에 가서 저축을 하게끔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금리를 올리는 거야, 금리를. 그래서 금리를 막 올렸어요. 뭐 했냐? 미국 금리가 뭐 3%였다가 베이비 스텝,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빅 스텝. 그러니까 빅 스텝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금리를 올리겠다는 뜻이거든요. 금리를 막 올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은행에서 3% 주는 거를 막 5% 막 이렇게 준대. 뭐 7% 막 이렇게 준대. 갑자기 막 금리가 올라가 갖고. 금리는 한국은행, 미국은 물론 연방준비위원회라고 해서 뭐 FRB, 연준이라고 하는 FRB, 그리고 거기서 뭐 제롬 파월 막 이렇게 나오는데 똑같이 한국은행처럼 기준금리 정하는데 얘네 마음대로 정해요. 연준에서. 그래서 막 5% 10% 막 올려. 그러면은 미국인들이 은행 금리가 높다. 그러면은 예금 저축하라 저축. 와 저축하라 저축하면 돈 번다 했고 저축하라 돈을 막 이동을 했어. 통화량이 저축으로 이동을 했어. 그러면은 시중에 풀려있는 통화가 감소되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집을 여러 개 똑같이 떨어지니까 휘발유 값이 다시 내려오는 거예요. 휘발유 가격이 물가를 다시 하락시키는 거죠. 통화를 안정시키는 거. 그게 바로 통화량 안정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코로나에서 돈을 많이 풀어서 물가가 엄청 올라갔거든요. 막 런치플레이션. 막 야채 가격이 막 계속 올라가. 막 점심값이 원래는 막 5, 6천 원이었던 게 10,000원. 이제는 막
10,000원을 막 넘겨가거든요. 짜장면 한 그릇에 5,000원이었던 게 10,000원, 막 12,000원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하루 점심값이 두렵다 막 한국에서 뉴스가 나오는 거. 그러니까 기준금리 막 올렸어요. 기준금리 막 올렸어. 그리고 기준금리를 또 무한정 올리냐? 아니에요. 기준금리를 올리면 어떻게 돼요? 물론 물가가 안정되는 측면은 있지만 또 다른 문제가 뭐예요? 돈이 안 돌면 또 문제예요. 돈이 안 돌면. 돈이 돌아야지 돈이 다 예금으로 갔어. 그러면 사람들이 돈을 안 쓰면 어떻게 돼요? 아니, 자영업자들이 이번에 힘들어지는 거예요. 자영업자들이 사람들이 먹으러 안 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장사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다시 또 다시 금리를 올렸다가 물가가 잡히면 어떻게 되냐? 물가가 잡혀. 그러면은 다시 금리를 내려요. 그때부터 나오는 얘기가 빅컷. 이번엔 아까는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 이번에는 빅컷이라는 용어가 나오거든요. 금리를 내리겠다는 거예요. 오르락내리락해요. 물가가 잡히면은 금리를 다시 내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금리가 10%였어. 은행 가면 10% 주는데 근데 갑자기 금리가 내려가. 9%, 8% 금리가 내려가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돈 쓰자.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예금리가 내려가. 그러면은 사람들이 다시 돈을 쓰기 시작해요. 그런 식으로 다시 경제가 선순환하게끔 그렇게 조절을 하는 게 바로 금리 조절이에요, 금리 조절.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게 통화량 안정증권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시중에 풀려있는 통화량이 많으면은 물가 상승하기 때문에 통화량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통화 안정증권이라는 거를 발행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6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한국은행이 금융기관 또는 일반인 대상으로 발행하는 통화 안정증권이라는 게 있대요. 11쪽에 6번 보시면은 문제를 묻고 있어요. 통화 안정증권에 대해서. 그래서 7번 보시면은 통화 안정증권이 정답으로 나왔고 8번도 마찬가지로 나오고 단기 금융 상품이에요. 통화 안정증권.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또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